75세 박영수 어르신은 어느 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전화가 참 조용하네. 한 달 전에는 하루에 서너 통씩 울리던 전화. 친구들, 후배들, 교회분들. 그런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울립니다. 처음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먼저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에게, 회사 동기에게, 교회 장로님에게. 요즘 좀 바쁘네. 다음에 연락할게. 건강 챙겨. 짧고 건조한 대답들. 예전처럼 야, 다음 주에 밥 한번 먹자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것도 아주 천천히, 조용히.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연락처는 많아지는데 정작 통화 목록은 점점 비어가는. 단톡방은 많은데 대화는 없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여러분의 인생을 천천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혹은 누워서 들어주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만 자유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독이 찾아오기 전까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어르신의 경우 사람들이 떠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은퇴. 회사를 떠나자 함께 점심 먹던 동료들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퇴직 기념으로 한번 보자던 약속, 한 달, 두 달,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카톡이라도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골프 한번 칩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마저도 뜸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는데 회사라는 끈이 풀어지자 관계도 함께 풀어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 건강. 68세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술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요즘 재미 없어졌어. 한 잔도 못 마셔? 약 먹으면서까지 나올 필요 없잖아. 그렇게 술 친구 5명이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건강을 챙기려다 보니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건강한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아픈 사람은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거죠. 70대가 되자 무릎도 안 좋아졌습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하며 몇 번 빠지다 보니 아예 연락이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사. 70세에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거든요.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하자마자 이웃들과의 관계도 끊어졌습니다. 30년을 살던 동네, 장보러 나가면 인사할 사람이 10명은 됐는데 새 동네에서는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젊었다면 금방 적응했겠지만 70이 넘으니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단계, 배우자의 죽음. 73세의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은 자동으로 사라졌고 친구 부부들도 어색해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은 균형을 깨트린다는 듯이.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부부 모임에 혼자 가면 다들 불편해하더라고요. 저도 불편하고요. 그렇게 20년 넘게 만나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물처럼 흐른다. 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게 아니라 인생의 물살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외롭겠다고.
하지만 박어르신의 증언에 따르면 외로움은 마지막에 왔습니다. 그 전에 먼저 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감정, 후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 진짜 친구가 누구였는지 왜 몰랐을까? 왜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박어르신은 40대에 함께 사업했던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자 그 친구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런데 20년이 지나 우연히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장례식장에 가보니 그 친구는 평생 박어르신을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화해할 기회는 20년이나 있었는데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게 지금까지 제 가슴에 돌로 남아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수명을 평균 3년에서 5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두 번째 감정, 안도. 그런데 놀랍게도 박어르신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떠나니까 솔직히 편했어요. 늘 돈을 빌리러 오던 후배. 형님, 이번만요. 꼭 갚을게요. 라며 10년 동안 500만 원을 빌려갔지만 한 푼도 갚지 않은 후배. 만날 때마다 자랑만 늘어놓던 선배. 나는 말이야, 요즘도 젊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하며 2시간씩 혼자 떠들던 선배.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때우던 친구들. 야, 그 사람 요즘 어떻게 사나 봤더니 하며 없는 사람 뒷담화만 하던 친구들. 그들이 떠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전화가 올까봐 불안하지 않고 만나고 나서 지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많으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마음이 상한다. 박어르신은 이제 압니다. 모든 관계가 소중한 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는 떠나보내는 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것을. 세 번째 감정, 두려움. 안도감 뒤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안 남는 거 아닐까? 내가 죽으면 누가 알기나 할까? 장례식에 사람이 몇 명이나 올까? 실제로 한국의 독거노인 중 30%는 고독사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산다고 합니다. 박어르신도 그랬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혹시 내가 내일 일어나지 못하면 누가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감이 혈압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박어르신은 그 시기에 불면증으로 고생했고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러나 박어르신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네 번째 감정, 수용. 사람이 줄어드는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박어르신의 인생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듯이 인생도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사람이 줄어들자 박어르신은 비로소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하루 종일 전화 받고 약속 잡고 사람 만나느라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박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구랑 같이 가자며 약속을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잡으면 준비해야 하고 시간 맞춰야 하고 대화도 해야 하니까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자기 발소리를 들으며
그냥 걷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70년을 살았는데 진짜 저만의 시간을 가진 건 요즘이 처음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에너지. 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는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을.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모든 만남은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차를 타고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주고받고 이 모든 게 에너지입니다. 60대까지는 그 에너지가 충분했습니다. 하루에 3곳을 다녀도 괜찮았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0이 넘자 체력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외출하면 다음날까지 피곤하고 1시간 대화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누워서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자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데 박 어르신은 요즘 매일 아침 30분씩 요가를 합니다. 예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에너지가 없었던 겁니다. 사람들 만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버드대 75년 연구 결과 친구가 많은 사람보다 깊은 관계 3명에서 5명을 유지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피상적으로 만나는 것보다 적은 수의 사람과 깊이 교류하는 게 수명 연장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 자신. 이게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말합니다.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 할까? 동료들이 어떻게 볼까? 이웃들이 비웃지는 않을까? 그런데 다들 떠나고 나니까 드디어 저 자신과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는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진짜 무엇을 좋아하는가? 놀랍게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70년을 살았는데도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친구들이 가자는 식당에 따라갔으니까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남들이 듣는 노래를 따라 들었으니까요. 어떤 옷이 어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평생 아내가 사다 준 옷을 입었으니까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박 어르신은 이제 그 방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만났습니다. 75세에 처음으로.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매일 저녁 비발디를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그는 글 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요즘 매일 일기를 씁니다. 손주들에게 남길 인생 이야기를. 그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합니다. 박 어르신은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줄어들어서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연락처에서 100명이 사라졌지만 진짜 친구 3명이 선명해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도 편한 친구들. 약속이 줄어들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일 산책하기, 매일 책 읽기, 매일 감사일기 쓰기. 떠들썩한 자리가 없어졌지만 고요 속에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침묵이 주는 평화를,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자유를.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소유가 비움이 아니라 채움이듯 홀로 있음도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전화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정리되고 있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진짜 관계만 남는 과정입니다. 만약 지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외면당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당신을 찾아갈 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온 겁니다. 후회 없는 노후, 건강한 마음, 온전한 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삶의 질에서 나옵니다. 박어르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인생이 농축된 겁니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3명의 깊은 관계가 훨씬 값집니다. 그걸 깨닫는데 75년이 걸렸네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랍 속 한마디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후회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이 줄어도 당신의 인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